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EBS에서 우리 고3 학생들 생명과학 강의하고 있고요. 지금 입시 설명회 다니고 있고요. 현재는 경기도 한양고등학교에서 우리 고3 담임하고 있습니다. 여한중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입시 설명회를 좀 다니고 있는데 EBS에서 강원도는 처음입니다. 여러 학생들 만난 게 처음이라서 되게 설레고 기대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그랬나요? 이쪽 여학생들 몇 명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들이 있는지 잠깐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고3 학생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대부분 고3. 고2? 고1? 고1이 오히려 고2보다 많습니다. 자, 그래서 다녀보니까 요새는 고3만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고2, 고3, 고1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했고요. 학부모님들께서도 요새는 고3 학부모님들만 오시는 게 아니고 또 중3 학부모님도 그렇게 많이 오세요.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셔가지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중3 학부모님이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희망하고요.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오래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제자들이 이 시간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입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소식인데요. 최근에 2017 학년도 대입의 어떠한 일반적인 특징을 대교협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대교협 자료를 그대로 좀 옮겨서 우리 2학년들, 현재 2학년들 좀 같이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 우리 2017 대입 전형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현재 고2를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고3들은 거의 비슷하고요. 고1들도 거의 이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3개 학년이 모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제목만 편하게 보십시오. 수험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급 인원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모집 인원 자체가 줄고 있고요. 대신에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다면 수시 모집의 선발 비중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뻔한 얘기지만 이러한 흐름만은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되겠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학생부, 지금은 학생부가 거의 대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에 굉장히 힘을 줘서 말씀을 드릴 건데 학생부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꼭 좀 같이 새겨서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논술 적성고사 모집 전형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논술은 보통 내신이 좀 낮지만 상위권 대학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의 유일한 대안이었고요. 적성고사는 내신도 수능도 잘 나오지 않지만 서울의 좀 하위권 대학이라든지 내지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한 또 다른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답니다. 그 얘기는 결국 점점 더 학생부 중심 전형의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흐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입시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강원도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호재인데요. 지금 현재 고3도 그렇고 앞으로 고2, 고1도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지역인재 특별 전형의 모집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뺏기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수도권 학생들은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타 지역 학생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 고2, 고3 친구들한테, 고1 친구들한테 해당되는 얘기겠죠. 수능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능부터 올해 고3 말고요. 현재 고2부터 한국사가 필수로 반영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부담을 느끼시는 자연계 친구들 많을 텐데 간단하게 보시면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기 위해서 현재 학년을 써놨습니다. 2016학년도라고 하면 현재 고3을 의미하고요. 2017학년도는 지금 현재 고2, 2018학년도라고 하면 현재 고1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우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은 국어 A, B형 나눠져 있죠? 그렇죠?
네, 그다음 수학이 A, B형, 영어는 같이 통합이고요. 탐구는 사탐과 과탐, 제외국어 한문입니다. 내년 이제 고2 학생들이 수능을 볼 때는 국어가 계열 구분이 없습니다. 다시 국어가 통합으로 가고요. 수학은 나형과 가형, 이거는 뭐 기존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문계 수학과 자연계 수학이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영어 똑같고요. 한국사가 등장합니다. 4교시 사탐 또는 과탐 시험 보는 그 시간 안에 이제 하나의 새로운 과목으로 한국사가 자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절대평가라는 거 있고요. 뭐 탐구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고1 학생들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영어가 또 절대평가화 됩니다. 영어가 절대평가 된다는 게 또 다른 새로운 소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학생들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한국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사에 대한 얘기를 좀 잠깐 더 해보겠습니다. 한국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특히 더더욱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 자연계열 친구들일 겁니다. 상당히 한국사에 대한 부담이 클 텐데 별로 부담 가지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자료를 보시면 어떤 식으로 대학이 반영하느냐 봤더니 수시에서는 최저학력 기준, 그리고 응시 여부 확인, 응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만 보면 수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 되는 거고요. 정시에서는 최저학력, 응시 여부 확인, 점수 합산, 가산점 부여, 동점자 처리 기준. 와우, 복잡하고 다양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 가장 여러분들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 최저학력 기준일 거예요. 저게 너무 높으면 어떡하지? 저것마저도 사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가? 학교 수업만으로는 힘든 거 아니겠어? 라고 고민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계실 텐데 아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좀 소개하고 있는 대학들을 제가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 같은 경우는 응시 여부만 확인한다. 시험만 치렀으면 등급 상관없이 수시 모집에 전혀 제한 요인이 없다는 거고요. 정시 모집에는 3등급 이내인데 이게 절대 평가이기 때문에 3등급 이내면 한 60% 정도의 학생들은 3등급 이내를 맞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대학 정도를 갈 친구들이라면 3등급 이내로는 거의 다 들어온다.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성균관대학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4등급이니까 훨씬 더 등급이 내려갔으니 더 많은 친구들이 4등급 이내에 들어올 것이고 별로 저것이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과 상경계열 같은 경우는 3등급 이내. 자, 수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한양대학교 정시에서만.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4등급 이내. 그 다음에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8등급 이내만 들어오면 감점하지 않겠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요지는 한국사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진 않을 테니 학교 수업만 충실히 들으시면 충분히 가능하다. 내신 준비하듯이 한국사 공부하셨다면 자연계열 친구들도 전혀 저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와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고3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3 친구들에 대한 얘기들, 가장 여러분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역시 수능이죠. 수시를 가든 정시를 가든 가장 결정적인 당락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수능입니다. 자, 올해 수능이 어떻게 출제될 것이냐, EBS 입시 설명이기 때문에 좀 EBS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연계율 입장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수능 기조를 유지할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은 역시 수능이 쉬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가원 쪽이나 교육부 쪽에서. 그래서 쉬운 수능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1년 선배들이 봤던 수능처럼 쉽진 않을 것이다. 특히 자연계 수학 B형이 만점이 1등급이 나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수능이 쉬워지면 수혜자가 많을까요? 피해자가 많을까요? 피해자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려울수록 변별력이 커지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적절히 나눠서 대학을 더 쉽게 갈 수 있는 겁니다. 혼란스럽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수능이 쉬워진다는 것이 결코 나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은 많이 공부하시고 쉽게 나오면 다 맞추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많이 공부하시고 여유 있게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능장을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러한 각오로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다.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탐구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탐구는 늘 변별력이 있었다. 그 다음에 또 보실게, EBS 교재 연계율 보시겠습니다. 70% 연계를 유지하겠다. 언제까지? 여기 앉아있는 친구 중에 고2까지 70% 유지하겠다라고 발표했으니 여러분들은 거기에 맞게끔 연계에 따라서 학습 계획이라든지 실제 수업 공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작년보다 약간 슬림해졌다. 무엇이? 연계 교재가.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인문계 19권을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자연계 23권을 공부해야 했다면 올해는 인문계가 16권, 자연계가 18권이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분량이 줄어든 것만은 사실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EBS 엔제라고 하는 문제집 형태의 교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영어, 수학 연계 교재였습니다, 작년까지. 근데 올해는 연계 교재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연계 교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시고 그거에 해당하는 교재와 그거에 해당하는 강의를 가지고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영어 연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지문을 학생들이 통으로 외워서 풀더라는 얘기죠. 좀 어려운 단어라든지 어려운 지문이 있었다. 그러면 EBS 연계 교재 해설지를 아예 달달 암기해서 수능장 가서 문장을 보고 지문을 보고 한두 문장 찾은 다음에 이거 내가 외웠던 그 지문이야 라고 하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건 영어 시험이 아니지 않는가라고 하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여론을 반영하여 지문을 직접 연계하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사교육을 받아야 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영어 선생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리와 같습니다. 그래도 영어지 않는가? 영어는 영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영어에 대한 이해와 지문 독해가 되어 있다면 지문이 어떤 것이 나오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연계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경쟁자들과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를 좀 숫자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5년도 보시면 3월 학평 때 50만 6천 명이 시험을 봤네요. N수생의 비율은 0%입니다. N수생은 학력평가를 보지 않습니다. 우리 3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치렀던 3월 학력평가나 4월 학력평가를 N수생들은 공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지가 올라간 상태에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풀어볼 수는 있겠으나 아이들이 여러분들처럼 성적표를 받아보지 않습니다. N수생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N수생들이 유입되느냐? 6월 모의평가부터 들어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51만 2천 명의 재학생이 있었고요, 6만 6천 명의 N수생이 있었습니다. 한 6만 명 정도가 6월 모평에 들어온다는 거죠. 더 무서운 친구들은 9월 모평에 있는데요, 9월 모평에 7만 5천 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수능에 가시면은 재학생들은 오히려 50만에서 출발했던 인원이 46만으로 한 4만 정도가 줍니다. 저 줄어드는 인원은 좀 아쉬운 인원들입니다. 왜냐하면 저 친구들은 여러분들보다 아래에 있는 아이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특성화 고등학교, 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 친구들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좀 시험을 봤으면 좋겠는데 안 보는 친구들이고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들어온 친구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보시는 13만 3,213명입니다. 저 분들은, 저 형들은, 저 누나, 저 언니, 저 오빠들은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싶은데 들어오는 N수생들이죠. 저 9월 달부터 들어오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요? 지금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대학을 다니고 있고요, 1학기를 마친 다음에 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는 거죠. 왜 이런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느냐? 수능이 쉬워진다라고 하는 소식 때문에 점점 저 인원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자 하는 얘기의 요는 무엇이냐? 여러분의 3월 학평, 4월 학평의 100분위가 수능에 유지되기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여러분의 3월, 4월 또는 그 이상의 결과가 수능에 나올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본다면 그만큼 수능에서 내 점수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능을 가지고 대학 가는 전형은 뭐다? 정시다. 그만큼 재학생 입장에서 정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최대한 수시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런 얘기겠죠. 입시 설명회를
오시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아시겠죠? 탐구형에게 과탐 보시면 23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요, 수능을. 그런데 이과 수학이라고 하는 B형을 선택한 친구들은 15만 4천 명입니다. 그러면 23만 명의 과학탐구 선택자가 자연계열인데 수학 B형을 15만 명 선택했다는 얘기는 나머지는 어디 간 겁니까? 수학 안 보고 집에 갔다가 과학 보러 온 거예요? 아니겠죠? 그럼 그 친구들은 뭘 봤다 저 시간에? 그렇죠, 인문계 수학 A형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열 친구들 중에서 대부분 친구들이 나는 수능에서 수학 B형을 볼 것이다 라고 대부분이 예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이 수학 A형으로 가느냐, 6월 모의평가가 분수령입니다. 그 모의평가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이 5등급 이하로 내려가시면 아마 여러분들 학교의 수학선생님 내지는 담임선생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상담하실 거야. 너는 A형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유리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주저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5등급, 6등급을 맞게 되면 수학 B형에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장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고 등급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자연계 친구들도 인문계로 돌아서라 라는 얘기도 해드리면서, 또 한편 역발상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보실 건 뭐냐면, 자연계 15만 4천 명입니다. 인문계는 40만 4천 명입니다. 경쟁자가 그만큼 자연계가 어떻다? 적다라는 거죠. 수학 B형을 고정하는 대학이 있다면 A형을 봐야 되는 대학보다는 훨씬 더 경쟁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기 앉아있는 자연계 여학생,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고 싶으시다면 여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극적으로 우리 자연계 여학생들은 여대를 공략하라. 왜? 서울에 있는 여대 중에 자연계 모집 정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그런 여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유리한 게 아닐까. 미안하지만 남학생은 안 돼. 생물학적으로 남학생이라면 갈 수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고3 학생들 올해 입시에서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될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시는 6번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6장의 카드가 있다. 고3 니네들이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6장이야. 다 쓸래? 아니면 한 장만 쓸래? 공짜인데? 쓸 수 있는 것은 6장 쓸 수 있는 게 공짜인데, 여기서 공짜라고 하는 것은 전용료가 없다는 게 아니고 너희들 모두 다 6장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6장 다 써야 되겠지? 선생님 저는요 이미 수시는 포기해요. 끝났어요. 안 쓸래요. 굳이 그럴 필요 있을까요? 다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기회를 안 쓰십니까? 선생님들이 귀찮으실까 봐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이 순간 나는 100%, 99.9% 정시야 라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시 쓰세요. 네. 여러분이 쓸 수 있는 수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6장의 카드를 다 쓰라. 다 쓰시라. 여기 빨간 글씨로 적성이라고 써있죠. 적성. 선생님 저건 적성 모집 전형 아니에요? 적성고사 전형? 근데 적성고사 100%가 아니에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교과가 50% 이상 반영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분류해요. 그래서 적성은 적성인데 학생부가 50% 이상 반영되고 적성이 50% 미만 반영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실질 반영 비율이 교과보다는 적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성고사 전형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으로 보시고, 학생부 위주 전형, 저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 지금 입시의 대세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실기 위주 전형은 별로 이제 해당 사항이 많지 않으니까 넘어가고요. 정시는 3회 가군, 나군, 다군 지원할 수 있다는 거, 수능 위주로 선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시를 지원할 때의 대원칙은 뭐냐면, 정시에서 갈 수 없는, 정시에서는 가기 힘든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수시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그 기준을 설정하는 시험은 무엇이다? 6월 모평입니다. 그 6월 모평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성적표 가지고 뭘 해보셔야 된다? 내가 이 점수로 정시에서 어느 정도 대학에 어떤 과를 갈 수 있는지를 해보셔야 됩니다.
담임선생님과의 상담이든 아니면 입시기관을 통한 어떠한 입력을 통해서 여러분 정보를 얻으시든지, 내가 정시에서 어느 정도 갈 수 있는데 수시에서 어디 이상부터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이런 것들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시와 정시인데요, 수시가 66.7%고 정시가 33.7%예요. 이건 쉽게 무슨 말이냐면요, 수시에서 2명 뽑고 정시에서 1명 뽑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올해 우리 고3들 알겠죠? 수시에서 2명 뽑고 정시에서 1명 뽑는다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수시가 이제 서울대학교가 75%, 고려대학교가 73%, 연대가 71%, 수시의 비율이 70% 이상 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대학들을 봤더니 주로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들이 많아요. 그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은 대부분 수시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왼쪽에 학생부 교과 전형 보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학생부 종합 전형, 얘네들이 상당히 많죠. 예, 길이가 높게 그려지고 있죠.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많아지고 있는데, 일단 제일 많은 게 학생부 교과인 건 맞으나 지금 좀 변화를 보시면 학생부 교과는 5,395명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고, 학생부 종합은 8,347명 작년 대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흐름이 뭐야? 점점 입시의 흐름이 어디 쪽에 학생들을 많이 뽑고 있다?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들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예요. 그걸 1학년, 2학년들은 놓치시면 안 돼.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점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주요 대학 전형별 선발 이론 보시겠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분명히 전체 모집 인원을 봤을 때 학생부 종합 전형보다 많은 게 확실해.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대학들, 가고 싶은 대학들 보시면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뽑는 인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뽑지 않습니다. 그럼 뭘로 뽑습니까? 봤더니만,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희대학교 보세요. 37.5%, 고려대학교 26.6%, 인문계열 보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36.2%, 자, 논술 전형 18.8, 28.5, 30.5, 3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우리 고3 친구들 이런 걸 잘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수시가 66.6%고 정시가 33.3%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나에게 정말 실제 수시는 66%인가? 그렇지 않죠. 가령 내가 학생부 종합 전형만 쓸 수 있다고 합시다. 난 논술에 대한 대비도 안 되고 수능 체제도 안 돼. 내가 쓸 수 있는 수시는 오직 학생부 종합뿐이야. 그렇다면 나에게 수시와 정시의 비율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경희대학교 인문계 기준으로 수시 37.5%, 정시 39.2%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나에게는 뭐가 유리한 거야? 정시가 더 나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냥 단순히 수시가 66%래, 난 수시로 가야 돼. 물론 수시가 많이 뽑는 건 맞지만 내가 수시에서 어떤 전형을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또 하나 볼까요? 내가 고려대학을 씁니다. 내가 고려대학교 논술 전형을 쓰려고 합니다. 난 다른 건 안 돼. 비과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종합은 건드리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나는 논술 준비 됐고 나 최저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수시에서 뭐만 쓸 수 있다? 논술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나에게 있어서 수시와 정시는 몇 대 몇이야? 고려대학교 인문계열 수시 30.5, 정시 27.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어디에 좀 더 무게중심을 주고 입시를 대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크게 본다면은 수시가 높기 때문에 우리 1학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느낌 그대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확대되고 있으니 내가 교내 활동 열심히 참여하고 학생부 관리 잘해야겠구나라는 게 맞아.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고3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잔 말이야. 디테일하게 봤을 때 내가 수시에서 쓸 수 있는 전형이 무엇인데 그것과 정시의 모집 비율이 얼마가 있는지를 같이 놓고 본다면 내가 어디에 좀 더 무게중심을 갖고 지금 입시를 대비해야 되는지가 훨씬 더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대학별로 한번 이렇게 한번 분류해 봤어요. 흐름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서울 6개 대학 한번 분류해 봤는데 서연고, 성한서 뭐 이렇게 임의로 한번 분류해 봤습니다. 네. 학종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수능, 정시가 되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38.8, 수능 27, 논술 20.7. 논술 모집 인원이 줄어들고 있으나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논술도
여전히 중요한 수시 전형 중에 하나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서울 12개 대학 보시면은 수능이 더 많이 뽑네요. 서울 12개 안에는 위에 6개 대학 말고도 중앙, 경희, 외대, 시립, 이대, 건국까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임의로 넣어본 거예요. 무슨 기준입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네, 임의로 넣어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 20개 대학도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 보시면 수시에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급한 게 수시니까,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이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중요한 전형 요소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고2, 고1도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갈 거예요. 알겠죠? 내가 상위권 대학을 수시로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카드가 있구나.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 전형에 대한 대비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학생부 종합 그리고 논술이라고 하여 수능이 무시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근저에는, 그 핵심에는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가 학생부만 보면 좋겠는데 우수대학일수록 수능 최저를 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은 항상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 정도로 여러분들과 좀 얘기했고요. 그럼 학생들이 자기의 내신에 따라서 어떤 전형들을 주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1등급에서 2등급 사이, 저희 반을 기준으로 한다면 저희 반 1등이 1점대예요. 1점대 내신 초반이고요. 저희 반 2등이 내신 2점대 초반입니다. 전 자연계 반이에요. 네. 저희 반 3등이 2점대 중후반이고요. 저희 반 4등이 또 2점대 후반이고요. 그런 식으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한 3명밖에 안 돼. 그렇죠? 그래서 2등급 안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보통 어디를 많이 쓰고 합격을 많이 하더라? 학생부 종합을 많이 쓰고 합격을 많이 하더라. 여기서 괜히 허탈해집니다. 우리 1학년, 2학년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 저걸 보면 허탈해져요. 왜 그러냐? 학생부 종합은 말입니다, 선생님. 이건 좀 비교과 활동 많이 하고 좀 교과가 좀 부족하더라도 대학이 좀 뽑아주겠다라고 만든 전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내신이 저렇게 높은 애들이 많이 쓰고 높은 애들만 간다니 이거 설명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전형의 취지가요, 맞습니다.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 학교 생활을 충실한 학생을 선발하겠다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있는 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은 어디에 투자하나요? 교실 수업이죠. 1교시부터 7교시, 더 나아가서는 방과 후 수업까지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교과 수업에 치중합니다.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아니더라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도 종합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교과도 들어있는 것이고 비교과도 들어있는 것이니 교과도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전형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신이라고 하는 것이 종합 전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전형 요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강 보시면 2등급과 4등급 그 안에 들어있는 친구들은 주로 어디를 많이 씁니까? 논술 전형을 많이 써서 합격도 많이 시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더 밑으로 내려가면 4, 6등급 사이 아이들은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서울, 인서울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지막 마지노선의 하나의 전형, 뭐가 있죠? 적성 모집 전형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쓰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러한 흐름은 자연계도 거의 유사하다. 자연계도 오히려 내신 등급이 높은 아이들이 학생부 종합전형, 조금 2등급과 4등급 사이에 걸쳐 있는, 즉 반에서 한 10등 이내에 있는 친구들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이 논술 전형, 그리고 그 이하에 있는 친구 중에서 수도권을 한번 노려보겠다, 적성 전형. 이런 것들이 수시 지원하는 아이들의 어떤 패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목별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 텐데요. 이 교과 전형은 쓸 수 있는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다고 했죠. 간단하게 보시면 경쟁률이 낮아요. 왜요? 일반계 고등학교의 가장 내신 꼭지에 있는 아이들, 꼭대기에 있는 아이들이 여기저기 다 쓰겠죠. 그러면 대부분 붙겠죠. 그렇죠. 수능은 조금 약하고 내신이 굉장히 좋은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쓰기 때문에 걔네들이 여러 군데 쓰고 한 군데만 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 뭐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충원 합격, 추가 합격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내신이 2점대 후반이에요. 전 교과 전형은 완전히 못 쓰나요? 아니죠. 물론
교과 전형 중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은 쓰기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를 본인이 맞출 수 있다면 자기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도전해 볼 수 있다.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3등급까지, 자연계 같은 경우는 3.5등급까지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대학마다의 차이는 있겠으나 우리 학생들이 내 내신이 2점대 후반, 3점대 초반이기 때문에 나는 교과는 안 돼라고 보지 마시고 나의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고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면 교과 전형도 해볼 만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은 내신이 아주 높아야 합격할 수 있다. 논술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논술은 이제 내신이 좀 약한 친구들 중에서 수능을 좀 잘 보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해볼 만한 전형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인원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인원이 줄어든 만큼 경쟁은 치열할 것이다. 그런데 논술의 실질 반영 비율이 50에서 80%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내신의 실질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2등급과 4등급 사이에 그렇게 큰 점수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등급은 왜 잘 안 붙느냐? 왜 그러냐면요, 이 내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학생의 어떤 학습 능력을 수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봤더니 논술 전형에서 합격한 친구들의 거의 마지노선이 한 4등급 정도더라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내신은 5등급인데 얘가 자연계인데 수학은 월등하게 잘해. 그런 친구들은 당연히 논술 전형에서 해볼만 하겠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한 4등급이 마지노선이 아니겠는가라고 보는 것이죠. 주로 2등급과 3등급 친구들이 논술 전형에서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의 충족 여부를 고려해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려한다? 다음 달에 있는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시험입니다. 저도 저희 반 아이들한테 6월 모평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서 정보 들으셨으면 오늘부터 집에 가셔서 다음 달에 있을 그 6월 모평에 여러분의 총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하셔가지고 끌어올릴 만큼 끌어올리셔야 여러분들이 수시에서도 더 좋은 대학, 정시에서도 더 좋은 대학을 희망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6월 모평을 보신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대학, 수능 최저가 어떤데 어느 정도까지를 내가 논술로 쓸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보시라. 6월 모평에서 2등급이 2개 나왔는데 내지는 3등급이 2개 나왔는데 9월에는 더 오르겠지, 수능에는 더 오르겠지라고 하는 기대치를 가지고 쓰시면 안 됩니다. 기대치를 가지고 쓰시는 게 아니라 6월 모평이 실제 수능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한 접근이에요. 아시겠죠? 그건 학부모님께서도 같이 공유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학별로 출제 유형이 달라요. 시험 일정이 다릅니다. 수능 전에 보는 게 있고 수능 이후에 보는 게 있어요. 수능 이후에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지원하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자. 수능 전에 있는 논술보다는 수능 후에 보는 논술을 애들이 많이 지원해. 왜? 수능 전에 내가 논술을 봤다? 근데 내가 덜컥 붙어버렸다? 근데 나는 정시에서 수능을 잘 봤다? 그러면 아깝잖아. 그쵸? 근데 내가 수능을 잘 봤어. 근데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이야. 그 대학 내가 정시로도 갈 수 있어. 그 대학보다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그럼 난 시험 보러 안 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수능 이후에 보는 대학 같은 경우는 보험 성격으로 좀 봐주시는 것도 좋다. 알겠죠? 가장 멋있는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고려대학교 논술을 지원하고 시험 보러 안 가는 친구. 예. 고려대학교는 수능 이후에 보거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야? 내가 수능을 봤는데 고려대학교를 너끈히 갈 수 있을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정말 행복하겠죠? 네. 우리 1, 2학년들은 다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3학년들 고개 숙이지 마시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신 2에서 4, 자연계는 수학 우수자가 유리합니다. 네. 그래서 자연계 아이들은 그토록 수학을 하는 겁니다.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과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없는 대학 빨간 줄 치신 이유는 뭘까요? 경쟁률 어떨까요? 굉장히 높겠죠. 어떤 친구들이 해야 될까요? 준비된 친구들. 특히 인문계 같은 경우는요, 자연계보다는 더 논술에 대한 준비가 치밀해야 됩니다. 자연계는요, 수학 논술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쉽게 가려진답니다. 당락 구분이 가려진답니다. 점수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인문계 논술 같은 경우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그 편차가 매우 조밀하다. 채점자들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미묘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런 경우에 수능 취소도 없으니까. 그렇죠?
저렇게 없는 대학을 쓰실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논술 준비를 제대로 한 친구들이어야지만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면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 낮으니 너무 2등급이어서 붙고 4등급에서 떨어진다는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논술과 수능 체제를 맞출 수 있다면 논술 전형 해볼 만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건 또 무슨 얘기냐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가 수능 이후에 본 논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수시에 논술 쓰고 난 다음에 굉장히 좌절합니다. 경쟁률이 보세요. 32대 1, 24.5대 1입니다. 내가 저걸 어떻게 뚫어? 내가 25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돼? 34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돼? 그런데 보세요. 논술 응시 비율 보시면은 57%예요. 저 왜 그럴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수능을 잘 봤거나 아니면 최저를 맞추지 못했거나 그런 친구들 시험 볼 필요 없잖아. 그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논술 응시 비율이 떨어지고요. 또 내가 가채점 결과 중앙대학교 최저를 통과했는 줄 알았어. 했는 줄 알고 시험 봤다? 근데 성적표가 나왔는데 최저 통과가 안 됐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 통과율도 실제는 59%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저것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저 얘기는 왜 해드리는 겁니까? 논술 다 붙는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은 붙는다. 알겠죠? 준비되어 있는 친구들은 경쟁률이 100대 1이든 200대 1이든 반드시 합격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학생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많아요. 아유, 선생님 수시는 누가 붙어요? 아무도 안 붙지. 붙습니다. 네, 내가 아닐 뿐이지. 내가 되셔야 됩니다. 수시는요 붙은 애 하나도 못 봤어요. 아무도 안 붙는데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붙으셔서 붙는 사람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십시오. 아시겠죠? 영역이 다릅니다.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언어만 보는 대학도 있고 언어 통계 보는 대학이 있고 언어 수리 보는 대학이 있고. 자,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역발상을 해보십시오. 나는 인문계야. 난 수리가 약해. 그렇기 때문에 언어 수리를 보는 대학은 피해. 좋아요. 나는 인문계야. 난 수리가 강해. 그럼 나는 언어 수리가 있는 대학을 보면 합격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약한 것만 보지 마시고 강한 쪽으로 긍정적으로 한번 저러한 전형 요소들을 봐보세요. 나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한번 참고해 봐달라. 영어제 시문이 들어가는 대학들도 있고요. 자연계 보시면 수학만 보는 대학이 있습니다. 저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어머님들, 우리 학생들이 내신이 5등급인데요 저희 학교도 작년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신이 전체 5등급인데 한양대학교 논술에 합격을 했어요. 놀라서 이제 한번 그 담임선생님 했던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얘가 어떻게 붙었습니까? 했더니 얘가 수학만 잘해. 예, 수학만 잘한대요. 기가 막히게 수학만 잘한대요. 자연계는 그런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네, 우리 아이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그래서 수학만 잘한다면 저런 대학들을 집중 공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적성고사인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신이 50% 이상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중심 전형의 분류는 하나,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적성고사만 잘 준비하면 합격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내신이 4에서 5등급, 모의고사 평균이 5에서 6등급인 그런 친구들, 예, 다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정도로 보시고, 수능과 유사한 스타일입니다. 시험이요, 적성고사가. 근데 수능보다는 난이도가 한 80% 정도? 네, 그 정도에서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주로 국어와 수학을 보는데요, 영어까지 보는 대학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들이 있다는 거. 네, 최저가 있는 적성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잘하는 직구를 뽑겠다는 얘기예요. 내신, 비교과, 수능 최저, 네, 올라운드 플레이어, 네, 이런 학생들을 원합니다. 우수대학이요. 인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예비 고3 수험생들, 1학년, 2학년들, 왜 인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경쟁률이 증가하고 있을까요?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도 학생부 종합전형에 서서히 적응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시가 저렇게 흘러가고 있으니 예전에는 준비 안 된 학교들은 쓸 수 없는 전형이었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만 쓸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였으나 이제는 일반고도 착실히 준비하여서 많이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들도 아마 학생부 종합전형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들 하고 있을 겁니다.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다.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겁니다. 1등급, 1등급, 1등급 그러한 값을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1학년 때 3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 2등급이 됐고 3학년 때 1등급이 됐다면 이 친구는 어떻습니까? 3, 2, 1로 가는 것이 1, 2, 3으로 가는 것보다 어때요? 훨씬 더 잠재력이 뛰어난 학생이다라고 평가받는 겁니다. 1학년 때 1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3등급 대학 오면 우리 대학을 말아먹겠네. 공부 더 안 하고. 네. 1학년 때 3등급, 2학년 때 2등급, 3학년 때 1등급. 우와, 계열까지 나눠졌는데 선택제도 적어졌는데 등급이 올라갔어? 대단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 성적의 추이를 보는 것이 바로 정성평가입니다. 저것이 바로 교과와 종합전형의 내신을 반영하는 눈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내신이 부족했다면 2학년 때 올리시면 됩니다. 2학년 때 내신이 부족했다면 3학년 때 올리시면 됩니다. 또 지금 현재 3학년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가 남아있다? 기말고사가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종합전형에 가장 적합한 학생은 무엇이냐? 이거 경희대학교 입학사정관이 연수 때 설명해 주신 거예요. 학교 생활에 충실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학생.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학교 3년 동안의 생활에 충실했습니다라고 입증할 수 있습니까? 네 라고 답하는 친구들은 쓰란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학생부 교과 성적, 지원학과 관련 기초교과목 성적,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런 것들 학업에 대한 기초 소양이라고 하고요. 비교과 활동,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봤던 친구들,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아야 될까? 나에 대한 어떤 깊은 고민이 있었던 친구들, 네, 그런 친구들을 원한다 이런 얘기죠. 학교 활동에 열정적으로 리더십이 있고 봉사 참여하고 공동체 의식이 뛰어나고 이런 학생들을 원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항목은 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입학사정관의 평가 항목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행적들을, 학교 생활의 행적들을 이 10가지 항목 안에서 추려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고도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습들, 글로 써져 있는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의 모습들을 이것들로 확인하려고 하니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중에 어떤 거 하나도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수상 경력, 교내상만 기록되는 거 아시죠? 교회상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교내에 어떠한 활동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진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학년 때 내가 꿈이 뭐였어요? 2학년 때 뭐였어요? 3학년 때 뭐였어요? 선생님 저 바뀌었어요. 바뀔 수 있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기 때문에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자기소개서에서 설명하셔야 돼요. 알겠죠? 왜 바꾸게 되었는지. 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똑같은 꿈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해 왔다면 그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교 활동 등의 어떤 활동에 참여했는지,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 내지는 교내 활동 중에, 교내 어떠한 대회 중에 내 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에 집중적으로 시간 투자하고 참여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학생부를 통해서, 자기소개서 통해서. 요 독서활동 있죠? 독서활동은 여러분들의 어떤 학문적인 깊이를 얘기해 줍니다. 학생의 어떤 기초 소양. 그래서 서울대학교는 자기소개서의 기타 항목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가장 영향을 미친 책 3권을 쓰시오라고 하는 게 서울대학교 질문이에요. 그래서 1학년들 지금 독서 열심히 하고 계시죠? 3학년들도 1학기 때까지 독서 기록 입력할 수 있습니다. 독서 입력하시고 담임선생님한테 요청해 주시면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생기부에 올라가니까 독서 활동도 꾸준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거 이제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학부모님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투수인데요. 권혁이라는 투수고요. 김성근 감독이라고 하나 감독입니다. 저 투수가 삼성에 있던 투수인데 올해 하나로 이적했어요. 삼성은 워낙에 좋은 투수가 많아서 그렇게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라고 하는 팀에 와가지고 저 투수가 많은 기회를 부여받고 있어요. 감독이 저 투수를 굉장히 믿어주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있어요. 네가 맡아줘야 돼, 끝까지. 그래서 볼을 토닥토닥 쓰다듬어 주면서 네가 더 던져달라고 힘을 북돋워 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투수가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는 건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자, 학부모님, 아들, 딸을 보시면 뭐 한숨 나오시기도 하고 또 답답하시고, 예?
누굴 닮아서 저래? 네, 넌 이러고도 밥이 넘어가니? 넌 이러고도 잠이 오니? 네, 이런 답답한 심정 이해가 됩니다. 네, 하지만 지금 학부모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것은요,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아들, 딸을 인정해 주시고 보시는 것처럼 믿어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하는 것을 믿어주셔야 됩니다. 네, 그런 역할들을 부모님께서 해주신다면 스트레스도 줄어드실 거고요, 아이도 부모님의 그러한 믿음,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이거는 어린이든 우리 학생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들, 딸을 인정해 줄 수 있을지, 응원해 줄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시면서 남은 입시를 같이 잘 병행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EBS도 이러한 과정 속에 함께 의리를 지켜가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Fearful child, have faith in bright